자, 지금부터는 수열의 합, 시그마 들어갑니다. 따라가 볼게요. 자, 수열의 합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공부해보면요. 이미 이 과정을 공부를 다 했을 때는, 각각을 배울 때는 어렵지 않은데, 막상 다 끝나고 나면은,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현재 이 시그마라는 거는 공식이 아니고 합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성향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짧게 보면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고요. 길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만 안다면 사실은 시그마 문제는 상당히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시그마 안에 식이 있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안에 식이 존재한다면, 자, 그러면 식이 존재한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것은 해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잘하면 돼? 하면은 연산만 잘하면 돼 라고 설명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의도가 뭐야 하면은 의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좀 잘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정리해봤어. 이렇게. 그러면 시그마 안에 있는 게 뭐라면 1차식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 안쪽에 있는 요 식이 뭐다?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여기가 1차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해서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합을 나타낸 항들의 대칭적 위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SN과 동일한데 다만 시그마의 장점은 전체 합과 부분 합을 동시에 설명하려고 만든 식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지수식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지수식이 나온다면 이것은 바로 등비수열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등비수열. 그래서 만약 여기가 K가 1부터 N까지 쫙 해놓고 여기가 지수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이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R-1에 A1에 R의 N승 마이너스 1. R은 공비가 아니고 합을 나타내는 항들의 항과 항사의 비율이고요. A1은 합을 나타내는 항들 중 맨 처음 등장하는 수고요. N은 합을 나타내는 항의 전체 개수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등차 등비 때 배웠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면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K가 1부터 N까지 K.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뭐야 하면 1차식이에요. 그럼 1차식이기 때문에 2분의 N, N 플러스 1. 이거는 외워도 좋고 그냥 이거는 내가 등차수 합으로 풀겠다 해도 괜찮아요. 살짝 보여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합이죠.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1씩 더해줘요.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은 N개. 처음 끝항. 그러면 1 플러스 N. 맞아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되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할 수 있다면 첫 번째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할 때 요거는 좀 외워져라. 그래서 여기가 K가 1부터 해서 N까지 K제곱이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우리가 꼭 외워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쓸 때는요, 우리가 요거 할 때 항의 개수 몇 개 하면 1, 2, 3, 4에서 N을 넣어서 항의 개수가 N개 나온 결과인 것처럼 이 식은요, K가 1부터가 됐을 때 완성된 식인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것은 시그마 할 때 K가 얼마부터? 1부터 입력이 됐을 때에만 이 식이 가능하다. 이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K가 3부터면 어떻게? 라고 하면 우린 거꾸로 1부터 N까지를 만든 후 앞에서 3부터니까 앞에 있는 1, 2를 빼준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여기 있는 N은 뒤에 보이는 이 N들과 어때? 라고 한다면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하나의 식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자. 알았죠? 요 공식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때 세 번째까지만 정리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는 얼마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거 한번 살짝 펼쳐보면요, 처음에는 1로도 변함이 없어요. C, 여기도 C,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항의 개수만큼이 나오죠. 몇 개야? 그러면 N개. 근데 이게 바로 항의 개수예요. 아, 1부터 N이면 N개. 그러면은 선생님 5부터 N이면 어떻게 해요? 5부터 N이요? 그러면 1부터 N까지 해서 1부터 4까지를 뺐으니까 N-4개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이 값은 뭐다? N 곱하기 C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N의 값은 뭐다? 하면은 항의 개수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두 가지인데 이제부터 새로운 버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걸 배우죠? 하면은 바로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요.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분모가 변한다 이 뜻이에요. 분모의 변수가 존재할 때라는 건 분모가 변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부분 분수가 있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을 보시면요, 내가 숫자를 대입하는데 어디가 변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넣어주면 얼마 되죠? 그러면 여기는 1 곱하기 2분의 1. 2 넣어주면 얼마죠? 2 곱하기 3분의 1. 3 넣어주면 어땠죠?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특징이 뭐야 하면은 우리는 분모가 변한다 라고 설명해줘요. 자, 이때 선생님이 한번 살짝 미니 특강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려고 지금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분수값 두 개를 가지고 분수값 두 개를 합치거나 합하거나 빼려고 그래요. 우리 분수기 계산할 때 우리 뭐 하죠? 덧셈 뺄셈 할 때? 그럼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통문이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하나 살짝 요 미리 특강 하나 보여줄게요. 분수의 합차입니다. 분수의 합차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누구를 생각하는 것은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통분한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하나는 통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분 분수가 있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통분, 하나는 뭐다? 부분 분수 이게 되는 거죠. 아니, 통분은 뭐고 부분 분수는 뭐지? 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얘는 공통 인수가 없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통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뜻이고요. 부분 분수는 바로 공통 인수가 있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때 푸는 게 바로 부분 분수예요. 근데 사실은 대다수 학생들이 이게 고1 과정의 바로 함수편에 있는 유리함수에 있는 유리식 있죠? 그때 배웠던 거란 말이야. 부분분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고1 수학하에서 부분분수를 배웠지만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지는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하면은 분수의 합차를 하기 위한 과정인 거야. 지금 방금 설명했다시피 K가 1부터 N까지 K라고 현재 KK 플러스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었어요. 그럼 1 넣어주시면 얼마야?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나중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 펼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맞물린 거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맞물리던데 여기까지 보이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공통인수가 맞물려 버리면 그때는 부분분수로 문제를 푸는 거고, 만약에 이게 공통인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분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분분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특성 살짝 정리해 주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 얼마야? 하면 6분의 3, 여기는 6분의 2. 빼주면 6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6분의 1로 2 오는 이 과정을 우리는 통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과정은 통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통분되어 있는 6분의 1을 원래의 값인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가자 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6분의 1을 통분 전등에 돌려라 이 뜻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거 많이 외우죠. a 곱하기 b분의 1은 뭐야? 하면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런 설명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공식 기억나죠? 예. 근데 공식은 외웠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못 쓰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자, 선생님 보이고 싶은 것은요. 이 공식을 외워서 풀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이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걸 만들어 먹으면 되죠. 어떻게 만드느냐? 원리를 기억합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이거 통분되어 있죠. 자, 기억하세요. 이걸 두 개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얘가 n하고 n 플러스 1 곱해져 있다는 건 사실은 원래는 각각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쪼개주면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겠죠. 근데 얘네 두 개를 통분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n 플러스 1이 올라가고 여기도 n이 올라올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1하고 n이 올라왔는데 그 두 개를 이제 합차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n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n이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왔는데 n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가 덧셈이겠어요? 뺄셈이겠어요? 그쵸? 바로 뺄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왔던 n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n이 없다는 건 여기 만약에 2고 1이면 이거 2n이고 n이니까 이거는 n이 남잖아. 그러면 1밖에 없다는 것은 일단 n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올라왔을 때 n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만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n 더하기 1에서 1 뺐죠. n 뺐잖아요. 그럼 얼마 남죠? 1 남죠. 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분 분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n하고 n 플러스 2분의 1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똑같은 요령으로 쪼개세요. 하나는 n분의 1, 하나는 n 플러스 2분의 1. 통분하세요. 그러면 얘가 올라오고 얘가 올라올 텐데 n이 없어. 그럼 빼져겠네.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2에서 n을 뺐네? 그럼 얼마 남죠? 2 남았죠. 근데 2가 남았는데 여기는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n 플러스 3분의 2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3.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오는데 n이 없어. 중요한 건 n이 없어. 그러면 올라왔을 때 뺄 거야. 그러면 n 더하기 3에서 n을 뺐네? 얼마 남지? 3. 3이 2 됐네? 그러면 일단 분모에서 3을 곱해서 분모에 3을 둬서 분자에 있는 값을 1로 만들고 다시 이 값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2 곱하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부분 분수. 아,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설명했던 식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식도요, 마찬가지 원리 만들어요. 쪼개주면 어떻죠? 근데 하나는 a분의 1, 하나는 b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1, 1인데 마이너스를 취했어요. 자, 통분하세요. 통분해 주면 이거 a 곱하기 b분의 b-a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b-a를 1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분자에 있는 b-a를 없애줘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값을 보완해 주는 역할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공식은 이걸 먼저 앞에 쓰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원리가 없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글자다가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라는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인수가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부분분수라고 했는데 현재 이 내용을 살짝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란 말이야. 아, 분모가 변하는구나. 그러면 이때는 딱 하나, 부분분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쪼개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주세요. 아, 쪼갰구나.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때 합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에서 K 빼봤자 1이니까 건드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항을 나열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2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넣어주면요.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n 넣어주면요. 그러면 여기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 되겠죠. 항을 펼쳐줬더니 먼저 얘네들이 깔끔하게 다 지워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얘랑 숫자가 똑같은데 부가 반대네.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워져? 하면 여기까지 지워진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앞에 게 하나 남으면 쌍을 이뤄서 뒤에도 하나가 남고 앞에 게 2개 남으면 뒤에도 2개 남는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합쳐주면 얼마야? 하면 통분해줘서 n 더하기 1분의 얼마다? n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분모가 변하는 경우는 절대로 뭐한다? 분모끼리 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분모가 변한 경우는 단순한 연산이 안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써주는 게 바로 뭐다? 부분 분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내용 정리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1번이라고 했으니까 2번까지는 보셔야겠죠. 그럼 2번의 내용은 뭐냐? 분모가 변한 게 또 있냐라고 하면은 바로 무리식이 있다. 바로 유리와 가능 루트꼴. 자, 분수, 유리식 했잖아. 그러면 이번에 뭐 하자? 무리식도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뭐 한다? 분모의 유리와 후. 수치 대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앞에서 봤지 본 것처럼 분모가 변하면은 통분하게 되는데 통분 너무 많아. 그래서 공통인수 제거를 통해서 양을 줄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분모의 변수가 있는 거 싫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습니까? 분모의 변수가 있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단순 연산이 안 되니까 이것을 뭐 하겠다? 유리화를 해주자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 요렇게 해서 요것분의 1인데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유리화를 해줘. 이게 되는 거죠. 자, 루트 k 플러스 1에서 루트 k를 빼준 값을 위아래 곱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 식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k 플러스 1에서 k를 빼잖아. 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식은 뭐야? 하면 k가 1부터 n까지인데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때 여기서 센스쟁이들은 하나 더 들어가요. 잘 보세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가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내용은 어땠죠? 똑같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가 똑같은데 왜 2번 써?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의 방식으로 풀었을 때와 아래 방식으로 풀었을 때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앞에 배웠던 부분수와 똑같은데요. 내가 숫자를 1 넣고 2 넣고 3 넣을 거야. 그러면 k가 있는 부분이 결국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가면 갈수록 커질 거야. 다시 한번 k에다가 1 넣었어, 2 넣었어, 3 넣었어 해다 보면 루트 안의 값은 점점 커질 거야. 그 얘기는 앞에서 루트 값이 컸던 것은 뒤로 오면은 항이 작은 쪽하고 맞물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거 먼저 풀게요.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 작은 건 앞에, 큰 건 뒤에 놨어요. 반응이 작은 거. 그럼 마이너스 루트 1, 여기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3 넣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n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반응이 컸던 것은 두 번째 항의 반응이 작은 쪽이랑 같으면서 지워지고요. 요것도 얘랑 맞물리면서 지워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에 게 컸던 건 두 번째 항에선 작은 놈하고 맞물리고 두 번째 항에 컸던 것은 세 번째 항의 작은 놈하고 맞물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마무리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왔고요. 마지막에는 루트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뭔데? 1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에요. 2를 넣었어요.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예요. 3 넣어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나왔어요. n 넣어주시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워지긴 하는데 어떻죠?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을 멀리 두고서 지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여기까지 지워지겠죠. 답은 영향이 없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건 여기는 바로바로 이웃에서 지운다면 여기서는 어때요? 거리가 큼지막하게 떨어져서 지워진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간단한 시그마에 대한 연산 방법, 그래서 시그마 계산을 할 때 유형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어요. 유형은 크게 네 가지. 하나는 등차 수열, 하나는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이나 상수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본 것처럼 분모의 변수가 있을 때 내용입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두 번째 시그마 안에 식이 없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바로 유형의 맵을 공개합니다.